다 오신 것 같아서 시작 바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행부자라는 닉네임 쓰고 있고 이름은 김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는 부자라는 닉네임을 많이 활동했는데 최근에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폐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이제 건행부자 이렇게 닉네임을 새로 바꿨고, 이제 체력이 좀 회복돼가지고 좀 활동을 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는 한 20년 했고요. 본격적인 투자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 2012년부터 해서 지금 한 13년 전국을 다니면서 투자를 했어요. 뒤에 이야기를 나올 텐데, 서울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다 돌아다니고, 투자는 한 100개 정도 하고, 사고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실은 대구에 이제 투자 강사 모시고 제가 강의 유치와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과거에 활동을 하신 분 좀 아는데, 그렇게 하다가 서울에 강의실도 오픈하고, 활동을 좀 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 그냥 대구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오고 이제 조만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 부동산의 흐름과 투자 방향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혹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아실 거고, 상승장과 조정장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구 위주로 강의를 조금 다니고 있는데, 대구가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최소한 5년간은 폭등할 장이 오거든요. 그걸 좀 알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싶어서 오늘 6명인가 7명 접수됐다 하길래 제가 이제 300명 앞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적더라도 그냥 하겠다. 의미를 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10명이 채워져가 일단은 하게 됐고, 이제 저는 부동산 박사과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한 학기 안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물론 박사과정 하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그때 당시 한창 전국이 폭등장이었거든요. 제가 서울 쫓아다니고 전국 쫓아다니기 바쁜데 박사과정 한다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투자가 더 먼저다 해가지고 그냥 그만뒀고, 원래 건행부자학교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가 나눔스쿨이라는 카페였어요 원래. 그래서 혐옥동 동구청 앞에 있었는데 그 강의실 오픈해서 대구 투자자를 위한 강의를 처음 시작했고 제일 크게 했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사람들이 안 모이죠. 분명히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만 한 2, 3년만 흐르면 또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있어서 또 2, 300명씩 모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모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남보다 앞설 수 있고 먼저 선진입을 해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나를 상담하러 많이 오거든요. 옛날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안 와요. 안 오는데 2015년, 16년 이때만 해도 300명씩 모였고 2008년도가 모기지 사태 터졌잖아요. 그때 정말 전무했거든요. 그때 아파트 반값 사야 된다 하면서 막 홍보도 하고 뒤에 자료 나오지만 그때 지금보다 더 불황기였어요. 대구시장이. 그러면서 아파트 할인도 해줬고 그때 20, 30%. 최근 지금 할인해 주잖아요. 대구의 대장인 부산 이브더니스가 5억 했었고, 그거 사면 외제차 준다 했고, 서로 안 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20억, 18억까지 하거든요, 20억까지. 그래서 그 할인하는 기간, 대세일 하는 기간에 집을 사야 돼요. 물론 과거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높죠. 그러나,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장이 대구고, 제일 쌉니다.
아마 제일 싸진 않죠. 저기 시골 가면 더 싸고, 뭐 전라도 가면 더 싸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폭락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제일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 2, 3년만 지나면 아마 매스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상승하는 지역 대구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이클을 2번 겪었거든요. 2008년, 9년, 그때는 본격적인 투자는 안 했지만 제가 그 전에도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계속 했었고, 하나 사고 팔고, 경매 사서 수리해서 팔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시장들을 경험해왔고, 전 폭등장을 경험했고, 이번 하락장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과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거에서 했고, 제가 오늘 강의는 제 책이 아마, 이 부자가 된 짠돌이는 저는 이제 과거에 짠돌이 카페 대구 대표로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당도 나오고 이렇게 활동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활동도 많이 했어요. 활동을 해서 저도 뭐 고향은 전북 장수 아주 시골촌에서 살다가 대구로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왔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한마디 잘렸어요. 여기에 책에 나오는데 손가락이 이제 촌에서 작두에 잘렸는데, 원래 이거는 장수라는 곳인데, 전주라는 곳에 가서 이어야 되는데, 사실 촌에 뭐 없잖아요. 전주까지 안 가고 그냥 꼬매버렸거든요. 잊지도 않고. 그런 생활도 해왔고. 그때 이제 한참 투자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다음이 아닌, 네이버가 아닌 다음이었잖아요. 그때 제일 유명한 재테크 카페가 짠돌이와 텐인텐. 대구에도 대구 텐인텐 있잖아요. 서울에 텐인텐 이게 있는데 그 짠돌이 카페하고 좀 친해서 대구 활동을 했다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 짠돌이 카페와 서울 투자 활동을 하면서 쓴 책이고, 이 책 나온 지가 한 6년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서울 호황기였거든요. 전국이 호황구였죠. 그때 투자한 물건들을 갖다 나열하면서 썼던 책들인데, 이 책은 보면은 아파트 하나하나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 책 읽고 나온 아파트를 사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현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아파트까지 공개하면서 써왔던 책이기 때문에, 지역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투자 지침서를 썼던 것이고,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절판돼가지고 책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 부동산에, 그래, 아까 몸이 아팠다 했잖아요. 대구 내려와서, 대구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유일합니다. 대구에 대한 부동산 책으로는. 그래서, 대구에 대한 부동산 책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 싶어요.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부동산의 정석이라고 이제 올해 나왔거든요. 올해 나왔는데, 뭐 여기도 나와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것을 최근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과거 제가 50서이거든요. 40, 50대나 그 전부터는 부동산에 수학하면은 수학 정석 무조건 봤어야 됐거든요. 유신학원에서 아주 일타 강사를 했던 책들이고, 그래서 수학의 정석 책 모르신 분 다 압니까? 여기 젊으신 분 알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여기 대구 부동산에 이렇게 대구의 책을 쓰니까는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대구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의 기초 지식을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했던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여기 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앞으로 5년, 지금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지만,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입주량이 전무합니다, 대구가. 그래서, 지금은 오르는 시장이 수성구의 대장주와
새 아파트와 이런 걸 위주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비수성구도 지금 오르고 있고, 살짝. 내년 하반기도 아직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내후년 되면, 그때 살 걸.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때 살 걸 하는 사람 많거든요. 대구 수성구에, 대장주나 학군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 똘똘한 아파트가 인기잖아요. 문재인 과거 시절에도 똘똘한 아파트 인기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똘똘한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나면 후타 시간적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서울도 지금 규제가 다 묶여 있지만 그전부터 나는 규제 묶인 거 못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럼 비규제. 그래 강남 3구하고 용산하고만 묶여 있을 때 지금 11호 정책 나오기 전에 그럼 규제된 안 된 데 살아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고 어쨌거나 대구시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5년간 폭등하고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은 최소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빨리 해야 되고 내 집 마련 못하면 또 벼락거지 된다. 요걸 내가 다 연한데 이거는 원래 아닌데. 그래서 오늘 자료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가 준비해 오는 게.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있을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 자료나. 제가 이거 3시간 특강자리거든요. 그 이상 할 수도 있고, 자료에 따라서. 그러나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식주라는 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식당, 옷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또 주택이잖아요. 주택 없이는 못 살잖아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그래서 먹을 것과 입는 것과 특히 주식이 아니고 집을 사는데 정부에서 적폐라 하면서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하는 이유가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은 저는 투자 가치가 정말 높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거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도 주택이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최근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주택을 투자해가 문제시되니까 주택을 안 팔고 장관 때려치우지. 장관 해봤자 몇 년 하는 건데 주택 팔아가지고 나중에 몇십억 오르면 억울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폭등하면은 정권이 흔들리니까 규제를 막 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 중에 집 없이는 못 살지만 땅이 없거나 상가가 없거나 이래도 살 수 있잖아요. 직장만 있고 하면은.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부동산 특히 부동산 아파트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앞에 불을 좀 끄면 좋겠는데 그죠? 잘 보입니까? 조금 끄면 이렇게 화나면 좋은데 보자. 아무튼 잘 보이면 상관은 없는데 내가 잘 모르니? 이게 낫나요? 그건 또 그렇죠.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게 낫죠? 서로 얼굴 볼 필요 없잖아요. 깜깜하게. 카메라가 잘 찍히나? 됐어요. 상승과 조정장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그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 사고,
또 사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이런 흐름을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강의 옛날에 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뭐 이야기했던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나중에 뒤에 빅데이터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요즘 옛날에 비해서 빅데이터 프롬테크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빅데이터를 통한, 이야기를 안 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시가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절대 권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부동산이 폭등하면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규제를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스컴이 동조를 하는데 그 매스컴을 보고 국민과 일반인들이 속는 거예요. 거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상승장은 길고 하락장은 좀 짧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상승장이 길어야 우상향을 하는 곡선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거는 불멸의 진리예요. 부동산에, 아파트의 오차파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지금 절판됐는데,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좀 많아요. 그 책을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 그래서 대구도 보면은 긴 상승장과 조정장을 통해서, 쭉 우상향을 하고, 내가 거주하는 내 아파트는 그냥 쭉 우상향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짜리는 할 때는 사고 수익을 좀 내야 되니까 약간 이 그래프와 자료를 보고 상승하기 전에 사고 어떤 리스크가 오면은 팔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자산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흐름인데, 아파트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 아파트를 이렇게 하락을 하면 사람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잘 사지 못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본인이라면은 대구 아파트를 사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겠다. 또 손 아무도 안 들죠? 안 사겠다. 그럼 뭐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손 안 든 사람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 손 들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을.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시점에서 사겠다. 사겠다. 두 분. 나머지는 안 사겠다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이 시점. 제가 2009년, 8년도에 뭐가 있다고요? 모기지 사태라고. 미국의 거품.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이 시점 전에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사면 대출을 11억 해줬어요. 그래서 제3금융이라는 모기지 회사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 거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부실이 터져서 은행, 몇 개가 그냥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가 좀 힘들었죠. 그죠?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10년 뭐 했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15년 지났어요. 아직도 그거 써먹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런 거죠. 이때 당시에. 근데 그때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10억짜리 집을 사면 11억 대출이고 12억 대출하면서 이 상승장이 아니고 부동산이 3배씩 막 단기간에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상승장과 이런 걸 하면은 규제를 했고 대출도 많아야 70% 80% 해줬고 지금은 아예 뭐 2억만 해주고 3억만 해주고 그런다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라가야 된다, 뭐 따라간다 앞으로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유튜브와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야만 조회수 높고 돈이 많이 드니까. 왜? 우리나라의 무주택이 아직도 여러분들은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이 50%예요. 대구는 45% 정도 되고 서울은 55%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들을 주장해서 부동산이 폭락한다 해야 사람들이 조회도 많이 하고 응원을 하잖아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1주택만 하더라도 그게 한 3, 40%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폭락한다니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좋다는 한 사람이 7, 80%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유튜브 조회를 하고 하는데, 아까 이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요 시점이에요. 그 무조건 사야 되죠. 자, 이걸 보지 말고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프가 저 뒤에 있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 잘 보여요? 이 녹색 자락 보이죠? 보여요? 내가 눈이 나빠서 그렇구나. 녹색 그래프 보여요? 희미하잖아요. 그죠? 야, 요거는 포인트는 없지만, 자, 이거 보면은, 포인트로. 이게 뭐냐면은, 요 선이 적정 입주량이에요, 입주량. 이만큼 아파트가 입주를 해야 평균이다. 안정적이다. 요런 건데, 과거에 보면은 이 입주량이 보면 여기 폭탄적으로 엄청 많았던 적 있죠. 여기 상당히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가, 노태우 대통령의 300만 호 공급. 서울로 치면은 분당, 일상 이런 데 많이 분양했던. 대구에 이 입주량이 엄청 터졌던 건 어디냐면 성서단지, 칠곡, 상인동, 지구 이런 것들을 폭탄을 엄청 많이 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입주량 터졌죠. 그죠? 이 입주량 터졌던 게 언제냐면은 2008년, 9년도 모기지 쌌다 퇴지기 전에 대구의 입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요게 이제 막 대형 아파트들 어디냐 그 두산 이브드제니스 그거 입주할 때 그 맞은편에 나중에 좀 나올 건데 수성 3가라든가 대형 아파트들 굉장히 입주량이 터지면서 미분양이면서 조정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주량이 굉장히 적죠. 입주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때 이제 미분양이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시기가 요 밑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이 입주량의 여기 보이죠, 그죠?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심하죠, 그죠? 그래서, 그랬던 시기에 이렇게 입주량이 줄어들면서 폭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뭘 했냐, 부동산, 중개를 했거든요. 중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부산 사람들이 대구 와가지고 차를 끌고 와서 막 집을 사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새끼들이 대구 와서 왜 집을 사지 하면서 이게 야들이 집을 샀다가 2년 후에 집을 팔면 집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이 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부산 사람들을. 만나서, 야, 너기 왜 대구 가서 이렇게 집을 사냐? 그리고 대구 투자자들이 좀 몇 명 있었거든요, 모임이.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게 되나? 이 하려면 안 되고, 일단은 말로 할게요. 그래프를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이 대구의 입주량이 줄기 전에 부산 전에 한 2005년, 7년, 8년, 9년 동안 한 3, 4년 동안 부산의 입주량이 줄어가지고 부산이 3, 4년 동안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 2007년, 8년 때에는 서울이 폭락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폭락하는데 부산이 폭등해요. 그래서 이 부산 투자자들이 부산의 상승장을 한번 보고 그때 당시에 부산의 투자자와 강사들이 활성을 해가지고 수익을 꽤 보고 다음 상승장은 대구네. 입주량이 굉장히 적네. 앞으로 폭등할 것 같다 하면서 미분양을 막 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때 월성지구가 살짝 뜨면서 AK 그랑프리라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 이제 거기를 갖다 부산 사람들이 사가고 침산동에 푸르지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음 상승장은 어딘데 하니까 수도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버스 45인승을 대절해서 부산 사람 20명, 대구 사람 20명 모아가지고 서울로 임장 가고 투자를 하면서 제가 본격적인 투자자로 이제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좀 있어요, 자료도. 어쨌거나 이 2009년, 10년, 11년에 입주량이 줄어들면서 폭등을 하고, 입주량이 많아지면 좀 조정을 하고, 다시 입주량이 했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입주량이 터졌잖아, 그죠? 이거 보면은 2009년, 10년부터 쭉 입주량을 하면서 2023년, 24년이 입주량의 거의 평균 곡선의 2배 반 정도 많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대구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미분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2025년이고 올해는 2025년 많지는 않고 평균이지만 과거에 많았던 것들이 적체돼 있었고 미분양이 많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 할인 분양했던 것들이 내년에 줄어들면서 내후년부터는 거의 없어져요. 그죠? 거의 없어지는데 내년에 이 입주량만 해도 거의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요. 그리고 외곽지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칼럼을 쓰고 카페 쓰고 블로그에 썼던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만 원을 꼭 해라.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 그래프 가지고 1시간 떠들면서 어떤 내용은 핵심은 지금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왜 그러는데?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반복하면서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 과거의 2010년 11년 현상과 똑같다. 역사는 반복된다. 부동산에 제가 이제 7차 파동이라는 책을 쓰다가 말았는데 어쨌거나 과거 요 시절이 부동산의 7차 파동이라면 지금부터는 부동산의 8차 파동이 시작한다. 파동이란 것은 아까 앞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상승과 반복이 지금 8번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조선시대까지 하면은 거의 몇십 차 파동까지 있었겠죠, 그죠? 상승과 반복을. 그래서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구가 앞으로 5년간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 그런데 그런데 그래프상에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느냐.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성구와 대장주는 벌써 상승을 했고, 달려가기 시작하고, 조만간 이 그래프가 꺾일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건데, 지산협화맨션이라는 아파트 흐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살 것이냐, 말 것인가. 제가 이때 샀거든요. 지산 아파트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원룸을 운영했었어요. 이거 사기 전에. 원룸을 운영하다가 원룸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월세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원룸을 운영해 봤는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나하고 안 맞는지 어쩐지 왜 원룸에 주인 세대 살고 밑에 월세를 받았잖아요. 그래 그 팔고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것들이 이제 2010 몇 년 정도, 2013년도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그 아파트가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이만큼 조정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저도 아까 입주량 때문에 이런 입주량 때문에 거품이다. 이거는 상승이. 그래서 그런 예측을 했었고 어쨌거나 이렇게 조정을 받은 아파트가 앞으로는 다시 상승을 전고점까지는 최소한 몇 년 이내에는 5년 이내에는 전고점은 돌파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벌써 수도권도 전고점 돌파했을 뿐더러 대구에도 대장주는 벌써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했기 때문에 뭐 저번에는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와 비슷하다. 그래프가 이 아파트와 현재 그래프가 비슷하다. 전고점까지 내려왔고 전고점 이상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두산 이버드 제니스거든요. 대구에 최대 20%까지 할인해 준다. 2012년도죠, 그죠? 그 2012년도면 딱 요 때예요. 요때. 상승 초입기. 상승 초입기인데 이 미분양이었을 때 이때 당시에 아파트를 20% 할인해 준다. 아파트를 사면 벤치를 준다. 이렇게 막 했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5억 9천 6억 정도였는데 49평 제일 적은 평수잖아요. 5억 정도 했던 아파트들이 이때 당시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구에 있는 할인 분양 아파트는 무조건 사도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 가격으로 분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땅값이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 많이 올랐고 자재비 올랐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데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했어요. 뭘 해라. 옵션들이라 해야 돼요. 뭐 층간소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재비 건물 짓는데 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할인하고 완공된 아파트를 사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 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좋아요. 미래 가치가 있어요. 왜? 싸게 파니까. 나는 여기가 좋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 좋아요. 지금 엄청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마 자기 분담금이 많이 들 것이다. 자기 분담이 많이 들 것이다. 앞으로 지금 분양하는 새 아파트 가격을 초과하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게 분양되고 성공을 하면 분명히 가격은 오를 거예요. 그건 본인 선택인데 어쨌거나 지금 할인되는 분양 가격이나 아니면 할인 안 된 분양가로도 분양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은 건설회사가 뼈아픈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어야 되니까. 안 망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 한 3년 후에는 분양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걸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할인하는 아파트 중에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죠. 뭘 사도 오르는 건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를 거, 위치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구에서 벌써 위치 좋고 좋은 것들은 다 완판됐어요. 약간 안 좋은 위치에 이런 것도만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할 쓸만한 거 몇 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와 모든 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반복이 되고 과거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이루어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습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다시 선사시부터 불 만드는 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도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랬으니까 미래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이라 부동산 투자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몇 억, 몇십억 하는 건데 이런 시간과 책 1, 2만 원짜리
강의 2,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거 아까워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뭐 강의하고 수업하는데 돈 1,000만 원 썼거든요. 과거에. 몇백만 원 정도는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절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과거 현수막들을 저는 봐왔던 거거든요. 이 불편한 세상. 이게 2009년도에 있죠, 그죠? 아까 2009년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미분양이 엄청났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나 봤어요. 이 불편한 세상, 안푸르지옥 하는 현수막을 막 대구에 여기저기 막 붙어 있었어요. 보셨어요, 어르신? 사실은 불편하고 안 푸르진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편한 거야. 물론 이제 하자가 좀 있었겠죠. 하자가 좀 있어도 가격 폭등하면은 그 하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사막은 입주민 20건 있건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수성, 아까 두산이브데이에서는 오른쪽 상반기에 있고, 화성파크들은 요게 대형 아파트거든요. 요게 이제 그때 2009년에 할인했어요. 그래서 할인 받아서 온, 입주인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기존 분양자들이 집 앞에 아니고, 이제 아파트 대문에 불 지르고, 이사 오지 말라고 막 했다가, 이사막은 입주민 입건됐다. 요런 기사, 2009년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런 아파트들이. 그런데 똑같이 일어났어요. 2024년, 작년에. 철조망치고 입주봉쇄 할인분양 아파트 난리난 대구. 거기가 어디냐?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테지. 요 아파트인데, 요거 똑같이 할인했었어요. 5억 할인. 5월 할인해가지고 들어온 것을 못 들어오게 막 난리를 났는데, 최근에 이 아파트가 또, 5억 할인했으면 12억이잖아,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대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어요. 똑같이 가격이 또 17억 하면서 또 최근에 대장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요것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만촌 자이르네라고, 어디에 있느냐. 만촌동에 있어요. 대구에는 범사, 맘사라 하잖아요. 범어사동, 만촌 3동. 학군이 제일 좋고, 학부모들이 좋은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날 속여 격분에 모양 부쉈던 그 아파트 4억 올랐다. 지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분양받은 사람이 나 계약 취소해줘 하면서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의자를 던져가 모델하우스 박살냈던 사건인데 이거 매스컴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데 없는 사람 또 이거 몰라요. 거의 부동산 관심 사람들이 내가 이제 블로그를 많이 쓰거든요. 블로그를 쓰면 부동산에 관련 쓰면은 한 100조에 200조에 나오는데 연예인 사건 블로그 쓰면은 막 500조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일반인들은 부동산 관련보다 그냥 연예인, 그 다음에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최근에 터진 사건들이 있죠, 그죠? 박나래 사건 이런 거. 요거 내 블로그 쓰니까는 2000조에서 나와. 부동산 쓰면은 100조에 나오고. 그래서 요즘 내가 블로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이 하보다도 그런 걸 좀 많이 써요. 최근에 우리 카페에서 블로그 특강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대기업인가 어디 다니는데, 공공기업 다니는데, 그거 다니면서 일을 5군데 해요. 퀵도 하고 막 이러는데, 블로그를 이렇게 하는데, 블로그를 한 300~400번 돼요. 그 친구 뭐 하루에 1시간도 투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나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름 연예기사 막 떡 쓰고 그래요. 조회수가 많이 나니까 재밌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기사 혹시 보신 분? 여기 오신 분은 원래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지,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 자이에 근무하는 친구를 제가 개인 상담을 했는데, 이거 취소해줬대요. 이 사람 얼마나 지금 억울해 하겠어요, 그죠? 가격이 그때 20%씩 할인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8억 했던 것들이 12억이 넘어섰거든요. 5억 정도 이상을 올랐죠. 저는 이거 아직도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만촌 자이른회가 그때 당시에 저도 임장을 갔었거든요. 삼성 그린피어보다 1억 정도 비쌌죠, 그죠? 분양할 당시에. 할인해줘서도. 그래서 이거 살까, 뭐, 나한테 문의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라 하면은, 이게 싼데? 이거 사라 하면, 이거 구축인데? 뭐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 아무거나 사라. 다 오를 것이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면은 만천자리 완판됐다. 그러면 또, 그때 살 걸. 그 옆에 사라 하면, 그 옆에 또 구축인데? 결국은 못 사요. 이제 그때 살 걸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나한테 문의하고 상담 왔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W 살까. 그 다음에, 저 의사분인데, 여기 해도 되나? 어쨌거나, 두산 이브더제니 살까? 아니면 자기는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니까, 알리앙스 맞은편에 대형 아파트 뭐지? 메리디앙 아니고, 월드마크, 거기 대형 평수 있었는데, 나는 거기가 좋다, 그래. 그거 살까, 이거 살까? 빨리 사라, 묻거라. 근데 자기가 그 월드마크 전세 살거든요. 지금 한 5년, 4년째. 근데 과거에 금매 엄청 나왔잖아요. 그걸 못 산 거야.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는 선뜻 더 주고 살려니 못 사는 거야, 이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해도 잘 안 움직여. 무주택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그 사람은 의사니까. 그리고 대형병을 하니까 돈 많이 벌거든요. 또 그 외에 의사 사모님도 전 강의 때 왔는데 아무튼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이나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물건을 그중에 좋은 걸 사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언제 사느냐가. 아무리 싼 걸 사도 폭락기에 사면, 내가 경매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폭락기에 사면 싼 게 사면 뭐 하는데요?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좀 비싸게 사고 현가로 사더라도 폭등기에 사야 내가 한 5천 비싸게 샀어. 그런데 앞으로 매도 고를 건데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그전에 하다가 경매를 때려치우고 갭 투자를 하고 현장에 산 이유가 그거예요. 경매로 싸게 사면 뭐 하는데 더 폭락하면 필요가 없고 그런 걸 느꼈었죠. 근데 요즘은 경매를 좀 보고 있어요. 대구에. 왜? 경매가 지금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거든.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 특히 대형은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최근에 가창에 조그만한 주택을 샀는데 50%로 샀거든요. 샀는데 지금 뭐 그 아지트처럼 꾸미고 왔다 갔다. 가창에 공기 좋은, 아까 몸 안 좋다 했잖아요. 좋은 데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하면서 경매도 지금은 의보면 기회일 수 있다. 그럼 경매로 이번에 샀던 게 한 10년 만에 산 것 같아요, 내가. 안 했다가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보자. 대구 아파트의 흐름 아까 쭉 설명했죠, 그죠? 입주량과 흐름 우상향은 무조건 한다. 그 대신 상승과 조정장을 반복한다. 그 중에서 특히 지방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입주량이다. 물론 뭐 금리, 뭐 그다음에 정부 정책, 뭐 그다음에 교통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르는 상승장엔 계집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때 당시 폭등장에는요. 물론 위치 좋고 대장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근데 그만큼 비싸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뭐 서울에 많이 올란다고 해서 서울에 10억, 20억 투자할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나는 능력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중에 최대한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20억, 10억 아파트는 오르는데, 대구에 2억, 3억 아파트는 안 오르나? 오릅니다. 단지 오르는 크기와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르는 순서는 좀 틀려요. 대장 아파트가 올랐다가, 수성구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수성구의 대장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의 뭐 대장 아닌 이진이 올랐다가, 비수성구 이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축도 이제 나중에 따라 오르고, 그 시장이 커지다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막, 하겠죠. 그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외곽지 땅까지 같이 오르는 이런 흐름을 가지거든요.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들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어떤 걸 사면 좋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대구 대장주 보다가 대장주 사야 된다는데 새 아파트만 오른다던데 막 이래요 또. 그러면은 이진을 사라 하면 이진 사지 말라 하는데 매스컴에 대장 새 아파트만 오른다던데 구축 사면 안 된다던데 막 이래요. 그럼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구축이라도 사야지. 그런데 내 맘 같지 않죠, 그죠? 그러면 뭐 말하라 하고 말죠, 뭐 내가. 아까 대구 아파트 미분양을 아까 설명을 했죠, 그죠?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도 그랬고 사람들이 이렇게 폭등장을 생각을 안 하고 안 움직였다가 이제 사람들이 상승을 하고 많이 오르면 그때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탈라고. 조금 오르면은 아쉬워서 못 사고 더 오르면 아쉬워서 못 사고 참고 차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는 사람 꼭 있어요. 꼭 있어. 관심 없다가 매스컴에 나오고 벌써 매스컴에 나오면 상승을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거 그죠? 그 전에 안 오르다가 최근에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왁 몰려가지고 막 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한 5개월 전에 금을 투자했거든요. 금을 투자했는데 주식도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주식이네 하면서 20년 전에 한 10년 했었죠, 그죠? 10년 했다가 주식 딱 끊고 부동산 쪽으로 완전히 전역을 했었고, 과거에 이렇게 폭락 시절을 까먹고 폭등을 하면 다시들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과거 그래프를 보면 요 색깔이 뭐냐?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고 요 파란 게 뭐냐?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완공의 미분양입니다. 완공됐는데 분양이 안 된 거. 요거는 우리가 분양을 뭐예요? 땅 파고 나서 분양하죠, 그죠? 완공 안 된 미분양들이 2006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이 폭락을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하락하잖아, 그죠? 하락을 하고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살짝 움직여요. 살짝 움직이다가 완공이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상승을 시작합니다, 보면. 그러면서 미분양이 완판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완판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완판되고 나서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의 완판되는 시점에서 조정을 살짝 받죠, 그죠? 요거는 요 미분양과 나중에 그걸 같이 그려줘야 되겠다. 이 입주량을 같이 그려줘야 되겠다. 그럼 재미나겠네. 요것과 요걸 같이 그려주면 비교하기 좋잖아, 그죠?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보다는 쪘지만 그래도 엄청 조정했고, 이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매스컴에 나왔고요. 지금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부동산 때문에 많이 투자했다 자살한 사람도 나왔고요. 건설회사도 엄청 많이 망했어요. 지금 건설회사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대구 업체들이 이때 망했나? 청구, 웅방 이런 것들이 잘 나갔죠, 그죠? 청구, 웅방이 서울에 가면은 임장 다니면 꽤 인기 있었어요, 그때. 잘 짓고
평형이고 그래서 청구 우방이 서울에서 엄청 잘 나갔는데 우방은 지금 살아남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여기 그 CEO가 회사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지금 SM 그룹이라고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전 사장과 대구 업체들이 많이 망했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도 많이 미쳤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김대중 시절이죠, 그죠?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미분양이 엄청 많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죠? 쭉 줄어들고 있고 이거 살짝 올라가는데 완공의 미분양도 올라갔다가 이제 내년 되면 확 줄어들 거예요. 지금 완공의 미분양이 외국 업체가 아니지. JB 아무튼 광주은행 계열 회사가 대구의 미분양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미분양이 많으니까 좀 사주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가지고 임대를 몇 년 하고 팔면 돈이 되겠네 하니까 당연히 샀겠죠, 그죠? 물론 할인 분양을 했었고 그래서 샀는데 저기 상인동에 푸르지오 그게 대형인데 분양을 엄청 안 했다가 그것도 팔았고요. 파동에 우방 것도 팔았고 세 군데를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완공의 미분양을 다 파고 그런데 상인동에 푸르지오를 또 아직 전세를 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전세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니까 좀 개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년부터 입주량 확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럼 내년 돼서 전세를 까면은 전세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굳이 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줄어든 것은 아까 뭐 자이른에부터 시작해가 위치 좋은 것들이 다 분양이 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미분양들이 그래도 대구가 좀 있죠, 그죠? 요만큼 있으니까 과거에 미분양이 요 정도였으면 벌써 상승을 시작했던 것인데 크기가 틀리니까 아마 잘 그래프를 보고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 내년 되면은 반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미분양과 입주량과 여기는 매매 그래프 파란 게 빨간 게 전세 그래프 같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미분양이 많았고 입주량이 많을 때 계속 떨어져서 2020년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지금은 입주량이 많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내년에 입주량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은 미분양도 줄어들면서 매매 전세도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 몇 분이야? 22분. 제가 50분까지거든요. 자, 서울의 아파트 상승이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서울도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입주량도 줄어들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서울에. 그런데 불구하고 서울에 이번에 오세훈이 무슨 어디야? 재개발을 한다니까는 문화재 보호하면서 못하게 또 막 이러죠, 그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서울도 입주량이 줄어들고, 사실은 서울은 서울만 볼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다 봐야 되거든요. 왜?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서울에 못 살기 때문에 경기 외곽 지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입주량이 터지고 나면은, 같은 한 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서울 입주량만 보면 이렇다. 제가 서울 경기 입주량을 캡처를 안 했네. 다음은 꼭 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서울, 경기, 인천까지. 인천은 조금 그런데, 사실은 서울 경기만 입주량을 앞으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인천은 빼쁘고. 아무튼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니까 그 세 개를 다 보고, 입주량이 충분하냐, 부족하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서울, 경기, 인천 다 통합했을 때 지금은 내가 볼 때도 입주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15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일부를 갖다
토지 허가 지역으로 묶었죠, 그죠?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었고. 지금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막 확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은 하진 않고 있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을 뿐이지.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책도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씩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래가 효과가 별로 없다. 이래서 한꺼번에 규제를 탁 했으니까, 그 외곽 지역, 규제가 안 한 지역을, 상승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하고, 그 다음에 동탄, 여기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찌라시에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이야기해서 일부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는데, 안 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없을 뿐이지, 최고가는 계속 찍고 있거든요, 살살. 내년 되면은 내가 볼 때는 다시 상승을 조금씩 하지 않을까. 뭐 투자자들은 못 사지만, 내 집 마련이 하실 분은 또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갈아타는 수요도 좀 있을 것이고, 서울의 무주택자들이 55% 했잖아요. 그 중에 5%만 움직여도 엄청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거품이 많이 안 빠졌잖아, 그죠? 거품이 많이 안 빠져서 살살 오르는데, 그에 비하면은 대구는 상당히, 거품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입주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그래서 서울 투자자들이 대구에 경매하러 많이 온대요. 싸게 살라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대구를 주시하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과거에 규제되기 전에, 강의하면서 자료를 만들어가 서울 강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관악구 강북구라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덜 오른 지역이라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저는 아직도 강남을 못 쓰면 강북으로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직도 이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오른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의 내가 칼럼을 이렇게 쓰면은, 그 대구 그 손골짜기에 무슨 집을 사냐고. 서울에 무조건 사야 된다고. 대구는 인구도 줄어들고 산업도 없고 뭐 맨날 그런 이야기 해요. 이야기 하는데. 심지어 대구에 지하철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도권 사람들은 지하철. 그래도 대구가 3대 도시였고 지금은 인천에 밀렸지만 과거의 섬유도시 때 돈 많은 부자들 꽤 많다. 그래도 뭐,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데, 여기 보면 전주하고 울산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어요. 지방도 오른다. 왜? 전주와 울산 내가 투자 다 했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전주에는 있고, 울산도 투자를 했는데, 울산이 입주량이 많았다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 많이 줄지는 않죠, 울산은. 그래서 살짝 오르지만 울산에 투자할 바는 대구에 해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입주량이 계속적으로 좀 적으니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전주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준 만큼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내가 재개발 하나 팔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더 오를 걸 알지만, 제가 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냥 웬만하면 처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내가 투자를 더 할 것이고, 앞으로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래 하는데 안 살 사람은 아니고, 아직 이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가 꽤 그 입주량이 줄어들고, 올해도 작년에도 꽤 했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2027년까지는 그래도 오를 것이다. 2028년도 그렇게 많은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주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전국을 다 투자를 해봤는데, 내가 막 전주까지 가고, 울산부터 해서 뭐, 소도시는 안 했는데, 그래도 대표도시는 했어요. 대표도시 중에 제일 적은 게 그래도 전주죠, 그죠? 광주도 했었고, 전주, 전라북도 중에 제일 큰 게 전주잖아요, 그래도.
전라남도 중에 광주고, 그래서 거기까지 했었고, 다 해봤는데, 그쪽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 처분하고, 그냥 서울 수도권, 경기, 뭐 인천도 뭐 안 볼 필요 없고, 경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것만 투자해도 될 것 같다. 전국에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제가 뭐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고, 대구만 그냥 살살살살 하자. 저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보험 관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투자가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대구만 그냥 오로지 대구 전문가로 그냥, 대구만 공부하자. 그래서 대구의 아파트, 상가, 토지, 이런, 또 도시재생, 제가 이제 후배하고 나눔 도시재생 협동조합도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만들었죠. 왜?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투자도 했었고,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량이 부족하면 오르고, 과거에는 부산이 올랐다가 그다음 부산 투자자들이 대구에 투자를 했고, 대구와 부산 투자자들이 수도권 공략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수도권이 먼저 올랐죠, 그죠? 서울과 가들이 부산과 대구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조만간. 슬슬 내려오고 있고, 규제가 다 돼 있으니까. 대형 새 아파트가 모자라다. 과거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형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죠. 그죠? 요 보라색이 85평방미터 초과예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와 분양가가 100만 원 비쌌어요. 그래서 대형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분양했으면 중소형은 900만 원. 지금은 거꾸로 됐죠. 그죠? 중소형 아파트가 1500 분양하면 대형 아파트는 1400. 그랬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미분양이 많았고, 지금은 중소형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고, 중소형 하면 85평방미터 미만, 우리가 말하는 건 33평 미만, 35평 미만, 그리고 그 이상은 40평, 50평, 60평대죠. 그죠? 근데 40평, 50평, 60평대가 지금 없어요, 대구에. 그래서 대형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움직일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대형 아파트가 모자라다. 신축이. 물론, 이제 뭐, 인구 변화도 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죠? 인허가가 물량이 없다. 대구가. 뭐, 비슷한 패턴인데, 과거에 인허가가 이렇게 많았다면 지금은 인허가가 없다. 인허가를 내줘야 착공이 들어가고, 앞으로 분양을 하죠. 그죠? 옛날에 김현미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찍어낼 건데 못 찍어낸다. 그 이야기는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3년 걸리고요. 착공을 해도 3년이에요. 그리고 인허가까지 해가지고 재개발하려면 최소한 10년, 1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지주택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이렇게 걸리는데, 인허가가 없다는 것은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입주량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 지금 아파트 고급 칠수에서 최근에 이제 공급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딱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뭐 그런 거고, 그때 살 걸 대구 분양 반전, 뭐 이런 게 이제 슬슬 나옵니다. 매스컴에 그런 것들이 뭐 버머 W라든가 힐스테이트, 그때 살 걸 하는 건 아마 수성 버머 W를 이야기할 겁니다. 8억 정도 했던 것들이, 이게 사실 버머 W도 지주택이거든요. 지역주택, 지역주택 조합인데, 요게 라클라스였나? 그때 하면서 뭐 분양을 라클라스? 라클라스. 아무튼 그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뭐 하다가, 시행사가 또 돈 다 띠먹고, 감옥 가고, 날르고 한 두세 번 변경됐어요. 건설회사 이름도 바뀌고, 마지막에 이제 W가 와가지고, 부산에 W가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부산 W.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W가 와가지고 완공시켰는데, 사실 처음에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했죠. 그죠? 10년 동안 고생했다가, 이때 승자는 이제 미분양 당첨된 사람, 아니면 이제 완공된 시점에 산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승리자도, 그죠? 승리자고, 가격이 벌써 8억이 요즘 제일 치고 나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투자자가 많이 추천해가 많이 샀어요. 그래서 끌어올린 것도 좀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이거 사라 하니까 양도세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양도세 없는 거 이런 거 사라. 대장 사라 하던데. 그럼 이거 사라 했더니 은행 직원이 사지 말라 했던데. 이러면서 아직 안 사고 있어요. 그래, 포기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저 힐스테이트 버머가 대장이었고, 지금, 버머 W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힐스테이트 버머가, 위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힐스테이트도, 지주택이에요. 난 이렇게 이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사실 관심 없었거든요. 왜냐면, 수도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때는 막 수도권 쫓아다닌다고. 그리고 지주택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랬었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성공을 하길래, 뭐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쨌거나 쭉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그때 매스컴에서, SBS에서 내가 살면 내리고, 내가 팔면 떨어지는 알 수 없는 아파트 하면서 스페셜을 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너무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사지 마라. 사람들한테 그래야 안 오른다고 기획한 어떤,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개그맨인데 집을 사기를 원했는데 안 사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떤 분 기획한 매스컴이니까, 이 신혼부부가 나와서도 결국은 안 사는 걸로 매스컴에 나와요. 60평대 미분양. 음마 뉴타운인데 그때 당시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제발 사길 했는데 안 사더라고. 그 다음에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하면서 또 2018년도에 또 기획해서 나옵니다. 피스수첩이 약간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매스컴의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시기를 사는 것이다.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어떤 거 사는 것도 중요하죠. 돈 많으면 노란자 사야 되죠. 그 대신 하락할 때는 강남도 하락했던 과거에, 강남도 굉장히 막 10억씩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근데 길게 가면 무조건 오르겠죠. 그죠? 조정을 했다 다시 오르니까. 그때 PD 수첩이 찍어준 강사, 이게 이제 나도 이제 이때 강의를 하다가 우리 카페가 부동산 오아시스였는데 이름도 재테크스쿨로 바꾸고, 그때 부동산 투자들은 적폐라고 가지고 세무조사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빠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때 피스점 나와가지고 떴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는 대구 와서 내가 강의하라 하면 내려와서 강의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아웃사이더였는데, 피스점 나오고 나서 확 떠버렸어요. 쪽집게 강사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과거에 이 친구도 과거에 나처럼 전국에 투자를 하고 다니다가, 이때는 이제 막 그렇게 투자는 안 하고 원래 설문조사 다녔는데, 필수점 나오면서, 숨은 사람 있고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이 빠숑이었거든요. 김학렬이 친구인데, 어쨌거나 그때 나오면서 오히려 더 그냥 일타 강사가 되면서, 그때 이제 피스점에 나왔던 게 전세가와의 매매 차이가 적은 거, 갭 투자가 용이한 거, 이게 어디 보면 내 책에 부의 나침에 나오는 건데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순수요가 많은 곳,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밀집된 곳, 부유층 선호도가 높은 곳, 이게 어디예요? 범어동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내가 한참 그때 투자했던 대전의 둔산동. 제가 그걸 13개 투자해서 팔았거든요. 그게 매스컴에 막 나와가지고,
엄청 떠들었던 문재인 시절에 대주와 광주. 그때 이 친구가, 지방 아파트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오를 곳은 오른다. 뭐 이거였는가? 그러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 대구 와서는 내가 주최를 해서 대구에 신세계백화점 여기, 문화홀에서, 강의를 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을 때, 피수첩에서 몰래카메라 찍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확 떴어요. 요 책이 이제 나오는데, 둔산동 월평동 스타 강사가 찍어준 포인트. 사실 이 매스컴 피스 보고 거기 가서 사면은 돈 벌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이런 적폐들이 이런 데 와서 투자하더라, 뭐 조심해라 하는 데 가서 투자했으면은 돈 벌었어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기사에. 내가 옛날에 그것만 추리해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서울 수도권 저기 갭 적은 아파트 그런 데 투자하더라 하면서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쫓아갔거든요. 투자자들 막 몰려있어. 그거 보고. 어쨌거나 이 대전 아파트 2018년도잖아요. 이 책이 그 정도 나왔거든요. 2018년도 부자가 된 짠돌이. 국화 아파트 둔산동에 갭 1,000만 원으로 산 거 30평. 이게 이제 내가 짠돌이 이 대표한테 내가 같이 가서 임장해서 사준 거예요. 이 책을 한번 페이지 몇 페이지야? 페이지 내가 써 125페이지. 그때 당시에 제가 나눔부자로 활동했다 했잖아, 그죠? 2억 5천, 2,500 나온 걸 전세금 2억, 매도가 500만 원 하향, 전세금 1,000만 원 올려서 2,500 갭을 1,000으로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때 당시가 이때였죠, 그죠? 그러면서 샛별, 아까 이야기했죠? 학군 좋고 학원 많고, 택지에 정부청사 있고, 이마트 있고, 백화점 있고, 대전청사 있고,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매매가 갭 차이 적어서 1,000만 원에 살 수 있고, 실수요가 많고, 학군 좋고, 부유층이 선호하는 곳. 여기 크로버 아파트를 내가 이거 살락했는데 못 샀는데, 어쨌거나 대구로 치면 이게 뭐냐면은, 경남타운이 있죠, 범어동에. 그거와 똑같아요. 범어동 쪽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이때 당시 이 택지는 뭐였냐? 아까 얘기했죠, 노태우 시절에 300만 원 공급할 때 만들어진 택지입니다, 이게. 대구에도 제가 그 이와 비슷한 것들이 어디였냐면 원래 지산동 범물동이 이런 택지로 만든 거거든요. 수성구에. 그때 당시에 지산동 범물동이 나름 범어보다 훨씬 학군도 좋았고 새 아파트에 인기가 많았어요. 문희갑 시절이었나? 문희갑이가 살던 곳이었고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거기는 음주검사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후화되면서 범어동으로 이렇게 옮겼죠, 그죠? 범어동에 옮겼고 거기에 제일 잘했던 것들이 여기 보면 약간 내 생각에는 경신중고등학교가 있었고 송원학원이 생겼죠, 그죠? 송원학원이 경신고등학교 자녀가 운영한 학원이었고 거기가 경신고등학교 4학년들이 가서 서울에 있는 의대들 굉장히 많이 오면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인근으로 학원이 쭉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학원의 대치동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과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앞으로 부동산을 몇 개 투자할 것인가? 과거에도 그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요 시절로 갈 수 있다. 2011년. 그러면 아파트를 몇 개 살 것인가? 몇 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옛날 백투더 퓨처에 왜 과거 타고 가서 뭐 사잖아, 그죠? 복권인가? 그렇듯이 막말로 요리 가면은 뭐 100개는 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되겠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갭 투자의 그 과거에 했던 이제 갭 가격
매매가는 부동산 가격이고 전세가는 가치다. 전세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10개 가지고 있자. 전세를 맡으로다. 그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가치고, 매매가는 거품이 좀 뜨죠. 미래 가치를 이제 보고 뭐 몇 개 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아까 부의 나침반에 있습니다. 제가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2015년대 전세 깡패 뭐 이렇게 하면서 나쁜 벽패다 이러면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여기 서울 대구와 부산 사람들, 특히 대구 사람들을 데리고 버스 투어를 내가 했었어요. 5천만 원이면 샀었어요, 이 아파트를. 제가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 외에 뭐 여기저기 해서. 그리고 2015년대 여름 휴가 아파트 특별 매수 기간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 휴가 가는데 나는 아파트 임장 갈 거야 하면서 가서 썼던 맥주집에서, 그게 중계동, 이때 당시에요. 샀을까 못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 뭐 요거는 내가 샀어요. 미분양. 왜 살 수 있었느냐? 제가 경험했거든요. 아까 두산 이브더 제니스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러면서 내가 샀었다. 그리고 현지 부동산은 과거 가격을 알고 투자자는 부동산 미래 가격을 예측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지 부동산 한 사람들은, 특히 대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가격을 아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전에 1억 쌌었는데 그거 못 사니까는 아쉬워서 못 사는데, 투자자들은 미래 가격만 예측, 지금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 같으면 사면 된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명언입니다. 아무튼 이걸 다 설명하는 시간이면, 이거 그리고 매스컴에 나온 전문가들을 믿지 마라. 매스컴에 나온 사람들이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은행 부동산 전문가, 보험 부동산 전문가, 증권 부동산 전문가, 이런 사람은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행과 보험과 증권회사의 대변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펑트가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를 믿지 마라. 이런 사람들의 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환하게 쓰고 있고, 하지만 지집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서 재개발시켜서 과천자이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절대 저기 집은 안 팔고.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 끝났으면. 그러면서 지하철 자기 집으로 막 땡기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을 생활하는 정치인들은 꽤 많다는 거예요. 여기 부동산에 한마디, 이거 내가 뚝딱뚝딱 적었던 건데, 1주택은 본전이고, 2주택은 자산이고, 3주택 이상이 투자다. 하나 집에 사놓고 그거 투자 잘했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다른 집도 다 오르거든요. 그럼 그냥 본전인 거예요. 2주택, 3주택을 해야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거지. 1주택은 아니다. 이자는 소비가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저축이다. 내 집 마련은 일찍 갈수록 좋다. 장기 투자를 구분하라. 이걸 설명 다 하려면은 끝이 없고, 부동산 폭락에 사고 폭등에 팔아라.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거다. 아파트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투자하는 거다. 강남과 수성구 범호동에 40년 된 아파트가 비싼 이유, 건물은 40년 지나면 그냥 노후화돼서 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땅값이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폭등하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좋은 건 지각빚 내서라도 사라. 용하는 상승도 없고 하락은 없다. 이런 것들. (50분이네요) 제가 대구 아파트 광역시 주요 실거래가 이거 전에 건데, 제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띄웠는데, 채팅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올려놨는데, 어쨌거나 뭐, 요 정도가 이 대장 아파트 중에 가격인데, 가격과 이건 좀 변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지역별 대장은 비슷합니다. 범삼, 안삼, 지역. 이렇게 쭉 있었고,
아까 자이네를 했던, 사실은 이 만촌동이 이게 뜬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과거에는 이거 쳐주지도 않았잖아요. 여기 대륜 중고등학교가 오고, 오성 중고등학교는 대박난 중고등학교죠. 나이 드신 분 아시죠? 그죠? 오성 중고등학교 외곽지에, 2차, 3차 중고등학교였거든요. 지금 뭐 대장을 보면은, 야, 중고등학교도 입지구나. 그래서 뭐 경신중고등학교가 뭐 혁신도시로 가니 뭐 어쩌니 가면 망하는 거죠. 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기가 위치가 부지가 적더라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류학교 됩니다. 정말. 대륜중고등학교는 잘 왔죠. 그죠? 대륜중고등학교가 와서 만촌동이 뜬 것도 맞고, 그나마 외곽지로 안 가고 위치 잘 잡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번사만삼, 여기에 가든 경남타운 경남타운 이런 게 재개발된다면 다시 대장 아파트가 될 거예요, 이게. 버머 힐스테이트가 완공되기 전에는 버머 SK가 대장이었죠, 그죠? 재개발, 옛날에 대공원 아파트였던 것들이 대장이 됐고, 여기에 만촌 3 재개발이 있죠, 그죠? 요게, 재개발이 지금 2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되면은 요게 만촌동의 대장이 또 되겠죠, 그죠? 자이른의 우에 여기도 재개발 뭐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 어쨌거나, 태왕아나스, 여기가 고등학교 자리였죠, 그죠? 시지로 갔던 아파트인가, 중고등학교인가? 어쨌거나, 여기에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경북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걸 평당 900만원 샀거든요. 와, 비싸다, 900만원. 그때 최고가였어요, 900만원. 와우. 교수님 잘 사네. 그 교수님 원래 부자였어요. 범어 사동. 만촌 3자. 경동 초등학교가 지금 나름 대구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초등학교죠, 그죠? 그래서 범어 라운 프라이빗하고 여기 무슨 아파트고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노. 빌리브 맞나? 범어 빌리브. 요게 나름대로 괜찮고 지금 여기에 뭐 경북고 경신 뭐 좀 몰려 있어서 나름대로 학군이 좋은 만촌 3동 재개발 아까 이야기했고, 범어 1동에 W 대구여고 있고, 롯데 동도초등학교에 뭐 유림하고 범어 아이파크 1, 2차 요게 지금 약간 뜨고 있죠, 그죠? 그다음 궁전맨션이 재건축이 되면 꽤 괜찮을 것 같고, 동일 하이빌 이런 것들이 꽤 괜찮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 범어 3동에 이편한 세상 요게 그래 84 중에 나름 괜찮고, 범어 푸르지와 두산 이브데지스가 아직까지는 대장이에요. 아까 W하고 뭐 힐스테이트 범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84 중에 대장이고, 실제로 대형의 대장은 아직까지 두산 이브데지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막 우리가 대장할래 하면서 했던 은하드 범어 너무 비싸가지고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죠? 분양은 안 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둘. 아마 대세 상승장 5년이 흐르면 이것도 좀 올라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범어자이가 이 은하드 범어 후광을 입어가지고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니까 피가 1억씩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피를 1억씩 위치가 그렇게 뛰어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간 아이러니하는 그런 생각이고, 범어 화성하고 맞은편에 우방유실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완공돼가지고 할인 분양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요 우방유실은 법원 다닌 사람이 많이 샀고, 법원은 옮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옮길 때 여기가 뭐가 될 것인가? 보통 이런 건 반은 개발되고 반은 공원화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될까 싶은 생각이에요. 반은 개발하고 반은 공원화된다든가 뭐 공공기관으로 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 라인이 어떻게 될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는 보니까 다 여기 범어초등학교 다니고 확장성이 좀 줄어들었어. 확장성이 크진 않아요, 여기에. 요게 다잖아요. 확장성이 좀 줄어드는 거 있고,
여기도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여기 범어 상동도 꽤 괜찮아요. 요 레미안 범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한다 하거든요. 대형 아파트들이 여기 꽤 많죠, 그죠? 레미안 범어, 범어월드, 월드 메리디안 화성, 신월성, 예, 아이파크와 삼성 그린포화가 나름대로 학군과 초등학교 가까워서 인기가 있고, 월성 푸르지오와 여기가 신축이니까 좀 인기가 좀 있는데, 이 편한 세상이 그나마 학원과 가깝고 역도 가깝고 해서 인기가 좀 있다. 상인 이 편한 세상 2단지 할 때 나도 줄 섰던 기억나요. 분양받겠다고 떨어졌어요. 했던 기억이 나고, 요 AK 그랑프구 여기가 있죠. 여기 이제 부산 투자자들이 버스 타고 찍었던 아파트들. 가격 할인도 해줬었나? 그때 아무튼 미분양에 2012년도, 11년도 이때 왔던 아파트. 청라언덕이 요즘 굉장히 좋아지면서 인기가 많죠, 그죠? 중국 하면 또 청라언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장이 남산 롯데캐슬, 이 편한 세상. 여기가 초등학교 가까워서 W역세권에, 그 전에 요거 없을 때는 극동이 좀 인기 있었고, 청라일스가 남산 초등학교 가거든요. 그리고 남산을 제가 대규모의, 여기는 남산을 안 가요. 옆에 요 아파트, 초등학교 가요. 그래서, 아파트가 몰려있는 남산 초등학교가 그나마 좀 인기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순환 역시계 곡선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과 조정정을 반복하는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있는데, 대구는 하락 국면을 지나고 상승 전환하는 초입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최소한 5년은 상승하고, 지금은 조금,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가격은 그대로고, 내려가는 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그러고, 거래량은 급증하지는 않죠. 그죠? 거래량이 급증하려면 요 정도 와야 안 되겠나. 한 내년 하반기 되면은, 거래량 급증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저기 부동산 사실은 지금 내가 이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은 커피 값 주면은 인터넷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와서 면담은 5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PPT 자료 한 20, 30장 만들어서 자기 자산과 관심 분야 아파트 분석을 하면서 요 아파트 사라 찍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중개사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50%만 받고 중개도 해주고 하는데, 카페 강의, 건행부자학교라는 카페 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네이버에 건행부자학교 쳐서, 강의 후기를 좀 하나씩 써주시면 잘 안 써주시더라고. 한 줄만 딱 쓰면 돼요. 많이 쓰지 마시고. 한 줄 딱 쓰고 밑에, 이메일 주소 딱, 적어주시면 이 PPT 자를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다 참석을 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카페 운영을 했고, 좀 시간이 좀 다 됐는데, 10분 초과했네. 대학 강의는 10분 늦게 들어가고 10분 빨리 끝내주면 좋아하는데, 이런 돈 주고 와서 강의하는 건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면 욕먹어요. 그래서 10분 시작하고, 일찍 하고, 10분 늦게 끝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저 옛날에 2시간 강의 하는데 3시간, 4시간만 강의하고 하니까 엄청 짜증내더라고. 뒤에 약속 있는데 약속 가야 되는데 자꾸 하니까 짜증내고 또 그래서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많이 한다고 또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렵게 참석하셨는데 와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하셔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사인할 때 책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사인해 줬는데 요즘은 건강하세요, 건행하세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건강을 한번 중환자실에 내가 한 며칠 있다가 폐이식을 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건 건강과 행복이다. 돈은 쓰는 사람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하세요. 그 범사 만삼 다음에 청라 쪽 다음에 그 월성 거기 엄청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월성 아까 그쪽이랑- 살짝 설명했죠? 네네네. 그쪽이랑 신축도 좀 섞여 있는데 거기는 입지가 급지로 따지면 한 몇 번째 지역일까요? 그래, 월성동에 사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월성동 사람들은 월성동이 그래도 범어당 다음에 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서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진이잖아요. 달서구에서는 요즘 뭐 그 월드 메리디안 부지 빌리브가 가격이 세고 하는데 사실 학군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기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월성동이고 아직까지 신월성이 원래는 공단 지역으로 대구에서 개발했어요. 공단 지역으로 개발을 하다 안 돼가지고 택지로 확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월성, 신월성, 옛날 구월성이 있고 신월성이 있죠, 그죠? 상인동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범어동, 만촌동 빼고는 요즘 저기 범내라고 내가 만들었거든요. 범어내 거리.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범어 1동 지역과 그 밑에 범어 2동, 그 다음에 요런 지역, 그 다음 수성상가 이렇게 범내 거리. 그래도 월성보다는 범내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또 있고 지금 뜨고 있고 그리고 중구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중구도 사실은 나는 더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서 중구도 이제 인구가 원래 많았어요. 중구가 제일 1등이었고 사실은 수성구 생기기 전에. 그런데 중구가 후졌고, 그런데 중구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중구도 이제, 도쿄도 그랬고, 서울도 그렇고, 중구 개발이 되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중구도 뭐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월성동은 중구, 수성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 괜찮지만 그것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지산동, 월성동이 지금 옛날에 대장이었지만 후졌잖아요. 노후화되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괜찮죠. 근데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대구도 시장이 엄청 움직이거든요. 뭐 중구에 있다가 근데 옛날에 그 앞산 밑에 그 미리네 아파트 거기가 또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앞산 밑에 대형 그 100평 주택이 잘 나가다가 어떻건 어르신들은 많이 알 낀데 대구도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그래도 옛날 중구에 상가 있는 사람 안 팔고 절대 안 뜨라고 있고 20, 30년 동안, 40년 동안. 지금 중구에 보면은 공시시가보다 반값인 건물들이 세버렸어요. 옛날에 그만큼 잘 나갔던 것들이 지금 노후화돼. 다시 도심 재생을 하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중구도 좀 괜찮아지는. 그래, 지금은 그래도 나름 뭐, 아까 범어동 빼고는 지금은 범어동 빼고는 월성동. 사실 큰 택지에, 새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학군도 좋아하고 상권도 발달하고, 그런 곳이 있었죠. 칠성동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좋아졌고, 그렇게 큰 흐름을. 범어동 쪽에 보면 대구에서 아직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번에 걸주신 분에서 걸주신. 주식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어자리 사실 거래도가 많은데 지금 피가 엄청 붙었더라고요. 거래되고 지금 그게 지금 소비로 거래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거기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기 말고 대체로 다른 그 범어동이지만